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퀴즈 나갑니다. 러시아가 이 나라 수도 키예프를 침공했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국가 총동원령까지 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유럽 동부와 러시아 접경에 있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1번 우크라이나, 2번 라트비아, 3번 슬로베니아, 4번 카자흐스탄. 다 근방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샵 289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퀴즈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소장님? 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집중돼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뭐 전쟁과 대중의 심리에 관한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네, 방송 직전에 보니까 그 키예프 시내에서 교전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네네. 걱정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진격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소장님은 이 전쟁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뭐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예. 제 느낌만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이제 지구촌의 패권을 두고 거대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에 냉전이 종식되잖아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이후로 지난 30년간 미국이 압도적인 최강국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세계 경찰 역할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있고. 그렇죠. 트럼프 시대에 오면서 기존의 유럽의 동맹 관계들을 다 이렇게 좀 등한시하면서 자국 챙기기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동맹이라는 게 나토였거든요. 네.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동맹을 회복하겠다고 했지만 그 성과는 그닥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미국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다. 예, 그만큼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지금 거세게 치고 올라와서 경제 대국 2위 경제 대국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군사력으로는 지금 세계 2위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뉴욕 타임스에서 푸틴이 그 뉴욕 타임스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니까 푸틴이 2차 냉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이제 2차 냉전을 예. 그러니까 신냉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 침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그 경계선에서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일극 체제로 기존의 미국 중심으로 유지되던 평화의 시대는 이제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갈등과 대립의 시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다자간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시대로 갈 건지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261님이 여러모로 상황이 걱정이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미, 중, 러의 가운데 있잖아요. 힘센 나라들 가운데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너무 이 상황이.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일본의 굴레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미국인 테가트 머피라고 하는 학자가 일본에서 한 40년 사신 분인데 그분 결론을 보면서 저는 조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분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얼마 안 있어서 물러날 거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물러간다. 그랬을 때 미국의 이제 한중일이 있잖아요. 이 삼국이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낼 거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분의 결론이었거든요. 네.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일본은 지금 극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중국은 중화주의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다시 결집을 시키고 있고 또 러시아는 좀 러시아대로 좀 저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 후보도 보면 한 분은 미국, 일본 쪽에 완전히 붙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어느 편에 붙어도 안 되고 중간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과거 역사적으로도 이런 문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음 주부터 당장 투표가 시작되는데 네.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청년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맞아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쟁과 대중의 심리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중의 심리라고 하신 게 그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대중 속에. 그래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는 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했었어요. 뭐 왕족과 귀족들,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했지 농민이나 일반 상인들은 전쟁과 무관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나폴레옹을 기점으로 해서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족, 귀족, 군인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한다는 개념이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고, 6.25도 베트남 그렇죠. 전쟁이 있고, 그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 보통 사람들도 그러면 전쟁을 싫어할 것 같은데 원하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사실 얘가 상식적으로는 이해 잘 안 되는데요. 예, 1차 세계대전 때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총력전으로 이제 전쟁을 할 때 국가가 전쟁 참여를 선언을 하고 출정식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흥분하고 환호를 하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중의 이런 태도는 전쟁이 가진 어떤 긍정적인 심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심리 효과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생기면 안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아.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 이게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들 하여금 굉장한 어떤 만족감, 이제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또 열광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네. 그 미국의 한 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핵무기를 네. 갖는 거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가. 예. 근데 설문 결과가 71%가 찬성으로 나왔어요. 음. 그거는 아마 북한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고 네. 지금 국제 정세가 이러니까 뭔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게 핵을 가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뭐 71%가 찬성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근데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결과가 너무 참혹한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평화보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좋은 있고요. 전쟁보다 나쁜 평화는 예. 없다. 그리고 19세기의 전쟁론이라는 책을 쓴 클라우제비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은 정치 활동의 다른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의 수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은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부가 일으키잖아요. 국민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잘 돌아갔을 때, 정치가 원활할 때는 전쟁까지 안 갈 수도 있고 혹시 전쟁이 터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수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쟁과 정치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심리학자 제임스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쟁까지 가지 않으려면 대중들의 정서가 전쟁까지 치닫지 않으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네. 뭐 소속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 문화라든지 학교 문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 문화라든지. 네, 네.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스포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소속감이나 어떤 만족감들을 많이 느끼게 되면 그 정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 집단 내에서의 헌신과 이런 긍정적인 심리를 계속 받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 대한 어떤 소속감, 경남으로 살아간다는 데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건강해진다는 거죠. 네, 예, 사회 그래서 전체가요.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치잖아요, 그죠? 그쵸. 정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투표하실 때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투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투표장으로 가는 마음이요.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유튜브 댓글 박경국님 샵 2891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커피 교환권 좀 보내드릴게요. 이외에도 3170, 그다음에 1066, 3261, 7063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라이브 경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